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이동통신 2위 기업 T-모바일이 지역 이동통신사인 US셀룰러 일부 사업권을 44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당초 1위 버라이즌과 나눠먹기가 예상됐으나 T-모바일 단독으로 US셀룰러 사업권 일부를 인수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오위즈는 블록체인 사업을 운용하는 인텔라엑스가 웹3 게임 스튜디오 슈퍼빌런랩스에 지분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인텔라엑스와 앱토스랩스의 리드로 총 6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투자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하반기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과 주주 환원 강화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34만 5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증권사 측은 올해 주당 배당금은 12,000원으로 예상한다며 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4.5%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애플은 다음 달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하고 아이폰 운영체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 업데이트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 AI와의 협력을 공식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생성형 AI 관련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요 감소와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에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략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시장과 달리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는 내리고 하나는 엇갈린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이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주도하는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연달 한 7, 8일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엇갈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온도차가 있다. 결국은 신기술주 영역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또 반도체 랠리 또 엔비디아 랠리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나머지 부분들은 겨우 이제 따라가는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약간 침체했던 약세, 어떤 추세 이탈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오늘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오늘 내일 약간 침체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약세를 약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에 의해서 시작된 랠리 이 부분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AI로 시작이 돼서 AI로 끝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장에서는 AI 쪽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커지는 AI 붐에서 픽앤쇼벨이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픽앤쇼벨이라는 어떤 개념이 뭐냐면은 AI를 통해서 어떤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 그런 기업들입니다. 특히 뭐 전력 전선도 이에 합류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나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엮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뭐 액심 냉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개적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AI에 가장 최적화된 전력 시스템, 소형 원전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떠주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AI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모든 것이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레거시 공정,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저가 내기 어떤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공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거세게 좀 도전이 되고 있고 또 실제 국가적으로 투자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첨단 업종, 첨단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다우존스하고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고, 이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차트나 뭐 나스닥 차트나 뭐 현재 또한 그 이 필라델피아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우존스의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한 일주일 이상 빠졌죠. 그래서 이러다가 추세 이탈 쪽으로 약간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뭐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우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불확실성이 약간 다시 한번 제기돼서 오늘 약세지만은 이 부분들은 약간 일시적인 약세라고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도 약간 다우존스와 약간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기 이평선의 어떤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행보 등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최고점이 말일날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 2달 정도가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급락, 반등, 그다음에 숨고르기 이달 말에 돼서 6월 초에 상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됐는데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다소 아쉬운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 오늘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MD가 삼성전자와 함께 3나노 제작을 위해서 협업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와 함께 중국이 사상 최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네. 생각이 되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현재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칩, AI 칩에서 시장의 강자인데 이걸 후발주가 있습니다. AMD라는 회사죠. 근데 AMD라는 회사도 이와 비슷한 어떤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있는데 워낙 엔비디아가 강세이기 때문에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시장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PU 분야에서도 거의 엔비디아 독주인데 후발주로서 AMD가 있는데 AMD가 최근에 삼성의 3나노 공정, 제2의 공정이죠. 현재 지금 제2의 공정을 먼저 채택, 3나노 공정 먼저 채택을 해서 이걸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하면서 AMD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후발주인 AMD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대항마와 협업을 하는가 동시에 TSMC하고도 어떤 그 시장 어떤 격차를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끈끈한 동맹,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AMD하고 동맹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64조 원의 반도체 기금 조성해서 전통적인 공정에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LCD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의 기술을 거의 압도적으로 기술 우위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내서 LCD는 거의 중국 시장에 뺏겼던 그런 아픔들이 있고 OLED라는 게 이런 쪽에서만 시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도 저가 사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장비주에 대한 수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한 가장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KN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전력 관련된 그런 반도체 부분으로 가장 이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를 잠깐 그중에서 한미 반도체를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 대장주 역할, 시총이 16조입니다. 장비 업체치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시총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 업체지만은 이 장비 가장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충 구조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 압착으로 해서 반도체 칩을 계속해 붙이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회로를 어떤 엘리베이터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TC본도 열압착, 그다음에 이제 이 TSV 비어올 어떤 구멍을 뚫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65%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HBM의 최대 수주 장비 니꼬로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00원대에서 사실 올라왔습니다. 10,000원대로 올라갔는데 지금 뭐 5만 원이면은 5배가 되죠. 근데 여기서 10만 원은 올라가고 10배가 되고 지금 17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되면은
현재 20배가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배거가 아니라 현재 20배, 30배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출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하고 대세 상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특징주로 좀 골랐고요. 또 후발 종목군들도 또 고를 필요가 있죠. 제주 반도체가 오랜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발주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피델릭스라 해서 중국이 반도체를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중국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영향권에 있는 그 해쪽의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도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엔비디아와 함께 AMD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주도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HBM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매매 타점 제대로 잡아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승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이번 달 31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관련주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논의도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가장 큰 오늘 이제 피플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매 치료제 레켐비 부분이 이제 국내 허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에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장벽을 뚫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BBB 장벽이라 해서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약물 전달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상종양학회 부분들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업체 유한양행이라든가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도 뭐 떠주고 있지만은 ABL 그때 임상종양학회에서 어떤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의 어떤 시대적 흐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가 뜰 것이냐, 아니면 약물 전달체가 뜰 것이냐, 아니면은 뭐 줄기세포가 뜰 것이냐 이런 트렌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피플바이오도 상한가를 갔고요. 샤페론이나 펩트론 등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에콜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그때도 부상하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대장주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은 펩트론이라는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존의 약물 전달체,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라는 것들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서서히 이제 방출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물 지속형 부분들이 어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다시 말해서 비만 치료제로는 주사로 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혈액 속에서 금방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서서히 방출하는 것 때문에 보통 한 달 동안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또는 석 달 정도 될 정도로 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좀 보여줬죠. 그 중심에 펩트론이 있고 기술 어떻게 보면은 한 업체하고 비밀 유지 계약 각서까지 했으면서 지금 기술 로열티 협약을 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임상종양학회에서도 임상종양학회 사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더욱 들었기 때문에 대장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7,000원짜리가 현재 47,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8배 정도죠. 7배 정도 되죠. 현재 7배 정도 올라왔는데
절반 정도 반토막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다 하면은 원바닥을 향해서 거의 내려가야 하는데 절반을 빠지고 계속해서 강하게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총도 뭐 조 단위가 아니라 7천억 정도 되죠. 만약에 기술 로얄 수출, 뭐 조 단위의 어떤 수출이 나와준다면은 뭐 슈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펩트론 이쪽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살펴봤습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피플 바이오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특징주로는 펩트론 살펴봤습니다. 약물 지속형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으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주 앞으로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이 2차 전지 분야 초격차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2차 전지 분야 특허 심사관 24명을 선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최근 2차 전지 다소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종목들 안에서 다소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관님,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낙폭 과대가 돼지고 있지만은 중국 경쟁에 의해서 밀려서 침체가 더 가속화 되리라는 것도 있고 또 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 레포트가 좀 나와서 찬물을 더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2차 전지가 ES 전력 저장 장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또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새롭게 각광받을 수 있겠네요.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해 좀 보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차 부분들 보통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데뷔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하지만은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현재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거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침체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워낙 높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가 전력 저장 장치에도 기술이 응용이 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 쪽 신재생 연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ES 저장 장치가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인 수소 연료 전지도 또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연관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낙폭 하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롯데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고 또 장비 업체 관련된 부분들도 PNT라 뭐 이런 종목군들, 하나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도 상당히 많다. 결국은 관세가 더 2차 전지 쪽에 부과되면서 무주고 공산인 현재 미국 시장을 또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2차 전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공장 증설이 되고 있고 이에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공장 증설도 되고 있죠. 그래서 장비 업체도 상당히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기술 한번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 양산,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볼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공정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풀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턴키 도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다. 이런 밸류에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으로 재생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이쪽에 파이프라인도 발굴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삼각수렴형의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다.
낙폭화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로 오늘 2차 전지가 좀 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볼 텐데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아모그린텍입니다. 매수가는 9,000원,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ESS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수익권이신 만큼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모그린텍 어떻게 보실까요? 이 9,000원이면은 상당히 좀 싸게 산 것 같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 이제 부분들은 아모그린텍, 아모 계열사 쪽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 소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또 자동 소재뿐만 아니라 ES 저장 장치 관련된 여러 가지 신 어떤 기술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모그린텍이 이번에 이제 ES 저장 장치 뜨고 또 수소 연료지 뜨고 했을 때 또 순환매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000원에서 지금 거의 한 9,800원까지 약간 빠진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데 그 지금은 거의 한 9,800원이 거의 바닥권 같습니다. 이제 9,000원 매수가라고 하는데 옛날에 사셨던 어떤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현재 매수가가 약간 오타가 아닌지 의심스럽지만은 일단 9,000원이나 잡고요. 지금은 수익권에 좀 해당이 되죠. 수익권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흐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돌파된다면은 약 13,000원대 정도의 이 냉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에 거의 근접한 12,900원 정도의 한번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그린텍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박스권 돌파하려다가 다소 멈춰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네, 종목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롱이고, 네. 22,250원이고 20%. 네, 코롱 매수하셨고, 네, 22,25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고, 비중은 20% 담으신 거 네. 맞으시죠? 네, 코롱 연이틀 오름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네, 대응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롱은 이제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가 현재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쪽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근데 아무리 이제 지주회사 쪽에 되더라도 자회사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좋아야 되죠. LS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자회사 가치가 전력이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은 코롱의 자회사는 뭐 코롱생명과 코롱인더스트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이 이슈가 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다리는 부분들이 약간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저평가적인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2만 원대면은 좀 2만 250원이면은 약간 고점에서 좀 했는데 약간 답답하시죠? 예, 좀 이게 오래됐어요. 야, 그래서- 그래, 예, 오래됐었나요? 예, 자, 예.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는 저평가, 저PBR 뭐 이런 흐름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33,000원이 약간 뭐 이 고점이라고 보면은 34,000원 잡고 뭐 절반이면은 17,000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예. 17,000원이 딱 반토막이 위치입니다. 보통 대형주가 이제 반토막의 위치면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반대로 현재 어떤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 100%가 오르면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평가 영역에서 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권이죠. 한번 형성된 이 박스권을 박스권이 좀 있는 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면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가격 현재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가격선을 약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22,000원까지 보이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그 봐야 될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2만 원 선이 거의 그 최근에 형성된 고점이기 때문에 2만 원은 한 번은 좀 터치를 좀 해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 쪽에 어떤 이슈가 좀 돌기를 좀 기다렸다가 지주회사가 한 번씩 좀 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2만 원이 오면은 현재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나요? 그럼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예, 일단 모멘텀 추가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으로는 조금 현재 늘려도 좀 되겠지만은 현재 이게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2만 목표가를 잡고 약간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바닥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예. 시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럼? 시간은 뭐 앞으로 뭐 한 두세 달 뭐 안에 여름 안에 한 번은 랠리가 한 번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두세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가 다소 높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 쪽으로 이슈가 나오면 매매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는 23만 3,700원이고요. 비중은 4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증권가에서 SK바이오팜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다소 높습니다. 현재 8만 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폭이 꽤나 크거든요. 이 종목 전문가님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제약 바이오주에 다 뛰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위탁 생산 쪽하고 두 번째는 위탁 개발 생산,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바이오 에피스도 있고 이렇게 짝을 이루듯이 SK도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위탁 개발
임상 개발이 좀 해당이 되죠. 뭐 자체 개발도 있지만은 이쪽에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뭐 현재 뇌졸중,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그다음에 희귀의약품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는데 신약 가치가 확실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임상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성은 약간 더딜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바이오 시장이 좀 붐이 불어야지 이런 저평가 랠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약간 답답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또 시총도 6조 5천억으로 굉장히 약간 무거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SK 바이오팜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23만 3천 원인데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좀 한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시면은 오랜 동안 침체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거의 몇 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28개월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기술적 반등 반등과 숨고르기가 약 20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기대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완벽하게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접근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약간 들고 10만 원 넘게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빠져나온다고 한다면은 10만 원 정도는 한 번은 좀 이슈가 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10만 원 넘어서 12만 원대 영역 이 부분이 오면은 오 정도 약간 절반에서 23만 원이 24만 원 잡고 거의 한 12만 원이면 거의 반토막인데 여기서라도 좀 약간 빠져나오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SK 바이오팜까지 살펴봤습니다. 숨고르기가 20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고 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매수가가 워낙 높아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대에서는 매도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원택이고요. 매수가는 1060원입니다. 비중은 13% 담으셨다고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죠. 4거래일 연속 아쉬운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7,6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손실폭이 꽤나 있으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피부 의료기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K뷰티, 한류 열풍과 함께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약간 침체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매출액 대비 앞으로 성장성 대비 너무 고평가됐다는 또 시장의 또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이쪽 피부 미용기기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택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2,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많이 올라간 편이고 또 조정을 받았지만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오 정도 이제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됐을 때 일단은 이게 매도 시점이 박스권까지는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가 되면은 그 어느 정도 박스권에 상단 됐을 때 이제 종목 교체 매도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택까지 살펴봤습니다.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매도 후에 종목 교체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네, 종목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일까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동은 아난텍이고요. 동은 아나텍이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 31,000원에 15%요. 네, 매수가 31,000원에 비중 15%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동은 아나텍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다만 매수가가 다소 높아서 손실폭이 조금 있습니다. 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네네.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도와주세요. 예, 네. 뭐 동원한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약간 뭐 31,000원에서 많이 물리셔가지고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약간 힘을 내시고요. 동원한테 뭐 매수하게 된 동기나 뭐 특별하게 좀 있는가 해서요. 아니, 그때 뭐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렇게 빠져갖고요. 예, 예. 예, 너무 이제 고점에서 사신 것 같고요. 이제 고점 좋긴 좋은데 너무 고점에서 네. 사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네.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동로아난텍은 그 현재 그 타액으로 혈당 측정하는 뭐 그런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업은 IT 기기, 뭐 이쪽에 좀 카메라 모듈, 햅틱 기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있는 어떤 사항이 되는데 부업 자체도 어떤 성장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본업이 워낙 어떤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좀 되고 있는데 오랜 동안 가격 조정이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다만 15,000원이죠. 저점이 15,000원이고 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2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만 원대 가격인데 4만 원까지가 아닌 그 아래 한 3만 5천 원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말치고 약간 조금만 추가적으로 5% 정도 물타기를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거의 한 3만 원 넘어서 약간 매도 시점을 좀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선생님. 예. 그러면은 지금 조금 사도 될까요? 예, 조금 많이는 말고요. 조금 물타기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뭐 현 가격대 뭐 2만 원 정도는 그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여기서 5월 안으로 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분할 매수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동은 아나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점 매수 후에 3만 원 위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의 공략주와 함께 오후장 전략도 세워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시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뷰해 주실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난번에 그 현재 2차 전지 쪽, 네. 동박 쪽에서 언급을 좀 했을 때 롯데에너지 아, 모터리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했었는데 네.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 아, 네, 생각이 흐름 됩니다. 좋습니다. 4월에 차트- 언급해 주셨는데요. 예, 네. 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3만 원대 이제 가격대에서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이때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약간 갱신해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에이스를 했지만은 박스권 돌파가 이번에 세 번째 돌파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늦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눌림목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월 17일에 짚어주셨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습니다.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칩셋 미디어. 네, 좋습니다. 예, 칩셋 미디어를 오늘 가져갔던 이제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이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그 관련된 종목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 IP 기술, 보통 코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독자적인 어떤 기술 영역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보통 영상 처리, 뭐 그래픽 처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GPU 기술하고 굉장히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GPU 기술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AI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칩셋 미디어도 영상 IP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 관련된 부분들 특히 요거를 현재 AI 반도체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NPU 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칩셋 미디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IP 슈퍼 레졸루션 IP를 직접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마찰 교역 때문에 약간 차단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GPU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을 좀 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차단됐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를 찾기도 하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약간 증가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칩셋 미디어가 다시 한번 이번 중국 반도체 투자 이 기금 투자 모멘텀 따라서 약간 중국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반응이 어제부터 좀 남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고점에서 오랜 동안 침체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살짝 하단선에 살짝 깨졌다가 어제도 장대 양봉, 그다음에 오늘도 5% 정도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약간 숨고르기가 되는 뭐 21선, 60일선 안착이 되는 시점이 공략하신다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칩셋 미디어, 영상 IP 기술, 자율주행, 그다음에 반도체 IP 이쪽의 종목군들을 이제 골랐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칩셋 미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IP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서 기술 개발로 연결될 수 있어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오장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애플 개발자 회의가 WDC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종양학회가 현재 6월 4일까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오픈 AI 협력 이런 부분 때문에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에 한번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한번 공략해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원자력과 방산, 반도체 쪽 상승 모멘텀 기대되는 만큼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짚어주셨고요. 공략주로는 칩셋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순환매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